오늘은 온대기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온대기후는 크게 서한기후와 동한기후로 나뉘는데요. 온대 서한기후는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뉩니다.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로 나뉘는데 이 두 기후 중에서는 서한해양성 기후가 위도상 좀 더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바다에서 물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데 편서풍의 특징 때문에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온화합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보다시피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바다는 데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식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온도가 덜 올라가기도 하고 덜 내려가기도 해요. 대륙에 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추울 때 가장 더울 때의 차이인 연교차가 작습니다. 그리고 바다 쪽이다 보니까 연중 습도가 높고 바다의 수증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강수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CFB, F가 들어가죠. 아래처럼 예시 지역들에 분포하는데 특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남동부에 위치합니다.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고온 온도가 높으면서 다습하잖아요.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는 특이하게 여름에 건조합니다. 그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 때문이고 겨울에는 편서풍 및 한대 전선대의 영향으로 온난 수비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포를 보면은 호주 중에서는 남서부 쪽이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온대 동안 기후는 여름철에는 바다, 겨울철에는 대륙의 영향을 받는 계절에 따라서 다르게 부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연교차, 그리고 강수량 계절적 차이가 서한에 비해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교차는 대륙일수록 더 큽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온난수분, 온대 겨울 건조 기후로 나뉘는데 온난수분, 연중수분하지만 여름철에 무덥고 강수량이 많고 그런 특징, 겨울에 비해서는 여름철에 훨씬 강수량 많은 특징을 좀 지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는 당연히 겨울 건조니까 겨울에는 한랭 건조해서 그리고 여름 고온 다습하니까 기온 연교차랑 강수 계절차가 큰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후 그래프를 제시했을 때 어떤 기후인지 알아차려야 된다고 했죠. 네 기후 모두 최하늘을 보니까 18도 미만, 마이너스 3도 이상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C 기후임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특징이 좀 보이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A, B, 그 다음에 C, D의 특징을 볼게요. A, B가 지금 런던 로마 쪽인데 이 런던 로마 같은 경우에는 서한 쪽, 칭다오,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쪽은 동안 쪽이잖아요. 연교차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연교차가 서한 쪽은 이 정도면 동안 쪽은 이렇게 연교차 차이가 있죠. 서한 쪽이 좀 연교차가 작고 동안 쪽이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서한해양성 온난수비는 전체적으로 비가 골고루 오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7월에 비가 적게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여기가 남반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여름철이 북반구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적게 오는 걸 볼 수 있죠.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부 유럽은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하고 연중 고름 강수가 분포합니다. 지중해 주변 지역은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파리랑 우리나라 서울을 비교하면은 파리는 CFB,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대 동안 기후다 보니까 강수량과 기온 연교차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서울은 기온 연교차가 크고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주민생활을 보면 서한기후 중에서 서한해양성 기후 지역은 연중 서늘한 여름의 특징을 아까 편서풍 때문에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밀과 보리 등 곡물을 재배하고요. 그리고 연중 수분하고 일조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목초지를 조성해서 사료작물,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곡물 작물도 키우고, 그 다음에 가축이 먹을 사료작물도 키우면서 가축을 함께 키우는 혼합농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 목초지가 발달하는 이유가 CFB잖아요. 1년 내내 비가 오니까 AF처럼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 비가 꾸준히 오다 보니까 이런 목초지가 조성될 수가 있죠. 그래서
편의점 가면은 덴마크 우유 들어본 적 있죠? 덴마크 우유. 거기 덴마크도 이 기후다 보니까는 목초지 조성해서 이런 낙농업, 이렇게 젖소에서 우유를 짜서 하는 거, 그다음 꽃 이런 농업 등이 서해양성에서 나타나고요. 그다음 CF 비다 보니까 F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평소에 비옷과 우산을 잘 챙기고 맑은 날이 적다 보니까 날이 맑으면 일광욕을 합니다. 그리고 비옷과 우산을 챙기는 문화 때문에 그 영화 킹스맨 보면 영국이 영국 그 신사잖아요. 그래서 영국 신사들은 항상 이 킹스맨만 떠올려도 우산을 들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날씨랑 관련이 있고요.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 고온 건조하다는 특징 때문에 이런 잎이 작고 단단한 경엽수가 발달해요. 코르크나무, 올리브나무, 레몬, 포도, 오렌지나무 등 그래서 이 나무에서 자라는 이런 수목 농업이 활발하다. 그 다음에 온난 수비난 겨울에는 여름과 다르게 곡물을 재배하고요. 지중해 같은 경우는 여름철 고온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지금 그림이 그리스 산토리니 섬인데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에요. 하얗게 칠하고 우리가 여름철에 흰옷 입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벽을 두껍게 해서 열을 차단하려 하기도 합니다. 동안 기후 같은 경우에는 온대 동안 쪽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 고온자습한 계절풍이 있다 보니까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은 벼농사가 발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1년에 벼를 2번 경작하는 벼이기작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온대 동안 기후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편이다 보니까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는 뭐 적게 오고 이러다 보니까 배가 다니기엔 좀 불리하죠. 유량 차이가 크다 보니까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내륙순 발달에 불리하다. 그리고 홍수 가뭄이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